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.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. 챙긴다. 맛과 멋, 그리고 건강함까지.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. 간식 잘 드셨습니까? 네. 왜 아까는 뭐 거지 같은 배바지 입어가지고 겁나 무시하시고 지금은 뭐 이제 양복 입으니까. 네. 사람들이 저희가 나는 마냥 젊다고 느끼는 때가 있고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어버렸네? 라고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지금 젊으신 분은 그런 느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는 어머 내가 나이가 먹었네?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네?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나는 나이를 먹어버렸구나. 예전 같지 않구나. 우리 남자 선생님은 언제 그걸 좀 느끼셨어요? 직원들이 늘어났을 때요? 이건 자랑질 아닌가요, 선생님? 내가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내가 나이가 먹은 것을 느낀다. 그게 아니고 직원들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직원들이 많으시다면 정말 형님으로 모시고 친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. 저는 요즘에 여기 옆에가 다 흰머리예요. 진짜 흰머리가 없었거든요. 물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잔대가리 굴려서 난 거라고, 군대에서 잔대가리 굴리면 새치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흰머리고요. 싹 다 흰머리고,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느끼냐면요,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먹는 사람들 보고 왜 저렇게 사냐 진짜 인간이, 그냥 운동을 하지 뭐 이런 주의자였는데 뭐가 좋아요?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빈티지 가게 하잖아요. 모르셨군요. 제가 빈티지 가게 하는 친한 동생이 빈티지 가게를 하는데 그럴 때 같이 조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친구가 아토피도 있고 천식도 있고 뭐 기관지도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먹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냥 먹은 거예요. 막 사람들하고 불편하니까.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. 그리고는 여기를 계속 긁게 되는 거예요. 그 동생이. 그래서 이렇게 곤색 수트를 입었는데 여기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비듬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근데 옷 파는 집 사장님이 옷 아무리 잘 입고도 여기에 비듬 떨어져 있으면은 어때요? 좀 깨죠? 여성분이 너무 예쁘신데 뭐 미팅했는데 코에서 이렇게 털이 나 있거나 그러면은 용인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 아무리 아름다우셔도 뭔가 그런 하나의 무엇인가로 인해서 확 이렇게 깨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, 정열이란 이제 친구인데, 정열아 돌돌이 있어? 그랬어요. 돌돌이요. 이렇게 바닥 이렇게 찍찍이, 그 돌돌이라고 저는 그러거든요. 그래서 돌돌이 있어? 그랬더니 예 형.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옷장사 하는 사람이 옷 앞만 잘 입고도 여기 이렇게 비듬 떨어지면 사람들 옷 안 산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돌돌이로 이렇게 해줬어요. 그랬더니 자기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.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천식, 기관지,
뭐 알러지, 그게 다 세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자기는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와서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음식 조절을 안 하면.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식별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말해요. 피하식별, 무슨 뜻인지 아셔요, 여러분? 모르죠? 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대충 감으로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하는 방식, 뭐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.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식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이게 좀 깨끗하지는 못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. 막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형이 그걸 돌돌이로 밀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참 행복하다. 자기 집에는 그런 와이프가 있고 가게는 창욱이 형이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그거를 인스타를 쓴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우리가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,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 그가 그걸 어떻게 해주나.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고 사람이 지식이 쌓일수록 누군가의 안 좋은 걸 볼 수 있잖아요. 보이거든요.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돌돌이로 이렇게 해주느냐. 아까 대기실에 있었을 때 사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, 사장님 항상 대기실에 오시거든요.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. 계란 먹어요. 계란. 그리고 계란을 탁 깠는데 이게 안 삶아져가지고 액체가 툭 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나 계란을 그 직원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 누가 계란을 삶았어? 누가 삶았냐고 계란을. 계란이 터져버려. 고객들이 와가지고 퍼플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걸 누가. 다음부터는 하지마. 누구야 삶은 사람? 몇 분 삶았어? 소금을 넣었어 안 넣었어?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. 막 계란 그거 진짜 터진 거 막 이렇게 막 혼자 닦으시면서. 저는 안 닦아드렸어요. 왜냐면 닦기 싫더라고요. 간단해요.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. 사장님이 하다가 터진 거잖아요. 그리고 삶은 건 직원이 삶은 거고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괜히 피해가지고 있었어요. 불편한 상황이니까. 그러더니 이제 오시더니 아까 강의 듣고 이렇게 오시더니 나 진짜 막 엄청 창피해버려. 강의를 듣고 토요일 날 직원이 와서 계란을 삶았는데 내가 그 계란 안 삶아졌다고 그걸 쪼사버려. 나 지금 전화를 하려고요. 사과하려고.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사과하려고. 그 직원은 이 새끼가 전화를 계속 한다고 안 받겠죠. 안 받더라고. 결국 안 받더라고. 안 받아. 예?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계란 삶아서 여기까지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. 예? 토요일 날 지금 쉬는 날인데 퍼플쇼 토요일 날 하니까. 토요일 날 왜 하냐면은 지방에서들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평일 날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.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그 토요일 날 그 쉬는 날인데 계란을 삶아 갖고 온 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, 예? 계란 이거 안 삶아졌다고 제가 그거를 또 저는 진짜 멀었어요. 많이 배워야 돼. 많이. 전화를 안 받네 이 새끼가. 아직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장 전화를 안 받아. 또 엉망진창이더라고요. 저도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. 저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애매한 시간을 오래 보냈거든요. 응? 아빠랑 살래 엄마를 살래 그런 상황이 많았었어요. 사실 전 두 사람하고 살기 싫었거든요. 저는 그냥 새엄마나 새아빠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커서 스스로 원룸 얻어서 살고 싶었어요. 자유롭게. 근데 뭐 어쨌거나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어떤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세상의 경험이 생길수록
사람들이 안 좋은 거, 틀린 거, 잘못하는 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그걸 돌돌이 이렇게 해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피아식별한다라는 그 내용을 써놨는데 그게 정말 메시지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, 내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면서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.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한의원을 다니는데 사상 체질에서 더 나가서 뭐 16개, 인간을 32개의 체질로 나눠서 이 친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으면 좋은 음식을 도표로 그려놨더라고요. 그러면서 야 정렬아, 이거 어디서 이게 해준 거야? 그랬더니 형, 광화문 쪽에 한의사가 있는데요, 진짜 잘해요. 그럼 제가 옛날 같았으면 잘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뭔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몸이 약해졌는지 그래? 잘해? 저는 그때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. 그래서 예약했거든요. 침 맞으러 가려고요.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는지 알고도 싶고.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? 난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해왔나 보니까 그거를 가장 비슷하게 맞추면 저는 침 놓는 일을 한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, 마음에. 뭔가 저 사람이 다리가 마비됐으면 여기다 침을 딱 놔서 그걸 다리를 이렇게 풀리게, 혀를 풀리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왔다, 뭐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, 이런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. 포프리쇼를 보면 포프리쇼 보고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됐어요 라는 분들이 있다고요.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어요.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침을 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침이 나쁘나요? 나쁘지 않죠. 침 좋은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침은 누구한테 놔야 되냐면 침 맞겠다고 나를 신뢰하고 온 사람에게만 놔야 된다. 아무리 내가 그 혈점을 잘 찾고 아무리 내가 맞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맞으러 오지 않았는데 그냥 침을 놓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선 공격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뭐 여기 아파요, 침 좀 놔주세요. 그래도 침을 놓을 때는 좀 이렇다고요. 얼굴에 놔야 되니까, 여러 방 놔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놔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침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걸 놔버린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,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엄청 강한 대침을 그냥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냥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내가 틀렸니? 내 침이? 난 정확하게 알아, 어느 지점인지.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깝게 저를 지내는 사람들이 보통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나 엄청 어려워하는 거예요. 사실 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보편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있는데.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있죠. 느그애비는 밖에선 100점, 집에선 빵점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. 야, 밖에서 하는 대로만 좀 해라. 집에 오면은 씨발, 이거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막 인자하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러면서, 응? 가까운 사람한테.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못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걸 알아냈는데 그건 자기 자신에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내 자신한테는 침을 막 놔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조금 알아냈어요, 최근에.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
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계속 노동일 하시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뭘 잡아서 어른들하고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서로 싸우고,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없는 거예요. 저렇게 살면 미래가 좀 점점 힘들어질 텐데.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버지 은퇴하시고 돈이 없으면 형제들 많이 싸우죠.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형제들이 막 문제도 생기고 부모님하고 누나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엄마하고 누나하고 말 안 하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. 누나는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네가 상담해달라고 그러고. 그래서 아니 나는 상담 필요 없고 그냥 새엄마나 새누나만 필요하다. 나는 그냥 이걸 전면적으로 갈고 싶다. 이거를 뭐 이렇게 고쳐서 수정하기보다는 뭐 이럴 수도 없고 막. 가족들이 모임을 싸우고.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게 있고, 그리고 자기의 무대가 없어진 것에서 인간이 생긴 다툼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바로 침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가장 침을 많이 놓는 사람은 제 연구소 식구들. 지금은 거의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전에 사람들. 나 믿고 여기 온 사람들. 뭐 그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보이면 그냥 침 놓는 거예요. 그냥 차에 타자마자 차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, 차에 물기 묻었으면 이게 미래야. 이 물기가. 그 침 놓을 땐 되게 탁 이런 게 있거든요. 포프리쇼에서는 제가 되게 주안점을 맞추는 게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할 거냐예요. 이거에 엄청 신경을 써요.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되면 제 맞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제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혀 분위기를 고려치 않더라고요. 저 지금 말하다 깨달았어요. 역시 전에 어떤 점쟁이가 저보고 저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입이 아프다는 사람이 여기 있었거든요. 그분 말씀이 맞으시는구나. 왜냐하면 진짜 포프리쇼에서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와요, 주제를. 근데 이 주제를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.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동의하고 얻을 것인가,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뭘 하는 거예요. 농담도 하고 뭣도 하고. 그리고 그렇게 열렸을 때 되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를 이렇게 조심히 전달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받으시면 받고 안 받으시면 다시 낼 수 있는 자세로. 이게 업자의 노하우인데, 근데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분위기 없이 그냥 팩트에 침을 날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한 3, 4년 있으면 다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혹시 가까운 사람이 정기적으로 떨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저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안 돼, 요즘 애들.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요즘 애들 안 된다. 끈기가 없어. 근데 저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. 함무라비 법전에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나와 있다고요. 해병대는 2기부터 기합이 빠져 있고. 그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.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저쪽의 정서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, 그리고 저 침 맞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는데 침을 놔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정말 강사님, 저는 좀 침 맞고 싶어요.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.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, 그러면 연구소 프로그램에서 제가 침을 놓겠습니다. 왜냐하면 동의하셨기 때문에. 그리고 그때 침을 놓고 일반적으로는 그 침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. 사장님, 그 직원분하고 통화하셨어요? 전화 왔어요? 그러면 일단 지금 선생님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 한번 해보셔요.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이 어떻게 사과하는지, 저 마이크 한 번만 사장님한테 갖다 주세요. 자, 스피커폰으로. 자, 가까이 해서. 예, 대표님.
여보세요? 아, 접니다. 아, 예, 예. 전화 좀, 못 받습니다, 대표님. 예. 아니, 아까 예, 예. 그 계란 삶으신 저 팀장이 누구예요? 그, 신병훈 팀장인데요. 서울 강북 사무실에. 예. 아니, 예, 좀, 예, 예. 아니 토요일 날 예, 예. 뭐 계란 그 쉬는 내게 삶게 해가지고 예, 예. 아니 괜히 미안한데 그 뭐 저기 내가 예, 예.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예, 예. 뭐 몇 개 뭐 안 삶아준 거 가지고 많이 뭐라고 한 거 같아서. 아, 아닙니다. 아니, 뭐, 토요일이고, 아니, 누군가 해야 되는 거는 서로 손 돌고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. 예, 뭐, 토요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, 그, 뭐, 다른,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, 대표님. 여보세요? 아니 포프리시온데요. 예. 아니 예, 그래도 예, 예.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꼭 말 좀 전해주세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본인도, 예, 좀 더 지금 그 포프리 쇼에서 저희 분들 초대해서 하고 하는 건데 조금 그 본인 아니라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예, 좀 죄송하게 좀 생각하고 예,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, 대표님. 네, 네 들어가십시오. 네. 예, 예, 대표님. 예, 예. 와, 이게 엄청 재밌구만요. 와, 진짜 포프리쇼 7년 만에 오늘이 가장 긴장감 있게 재밌네요, 이게. 야, 이게 뭐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. 근데 봐보세요. 아까 직원분들 그거 보셨죠? 그 목소리나 딱 태도. 어떻게 저런 직원을 조지셨을까요? 야,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이 인복이 많으신 것 같네요. 직원들 복이. 참. 근데 제가 사장님께 그랬어요. 사장님이 이제 사과하시겠다고 안에서 전화를 했는데 직원분이 안 받으신 거예요. 또 짜증이 나겠죠. 또 한 번 또 조질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. 근데 이제 사장님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게 내가 뭐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내가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,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, 응? 그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. 근데 보통 너무 우리가 나약한 양심을 가지면 자기가 부끄러운 지점에서 삶을 다 그만둬 버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식구들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나는 되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침을 계속 놔버린 거죠.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나는 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았을까?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 비하보다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나는 또 나한테 계속 그러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저한테 그렇게 침을 놨기 때문에 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제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침을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는 아주 한약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잘 지어서 주고 나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2부의 질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. 두 번째는 주변에 저나 포프리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.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.
한 조직의 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예, 용기도 있고 마음도 있는 사장님과 사장님 때문에 힘들었을 직원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.